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1,000km 이상 떨어진 방콕에서 중국의 국영기업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33층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개망신을 당했고요. 태국 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다른 기존 건물이나 공사 현장은 멀쩡했는데, 그리고 인명피해도 없었는데 유독 이 건물만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국영회사의 부실공사가 태국에서만 문제된 게 아닙니다. 1대1로 사업들을 포함해서 여기저기서 중국 건설회사들의 부실공사들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30일 중국의 국영기업의 계열사가 태국 방콕 명소 짜투작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3층 높이의 태국 감사원 청사 건물이 미얀마의 지진 여파로 붕괴된 사건과 관련해서 태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면서 미얀마 중부에서 진도 7.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중국 기업이 시공 중인 미완성 건물의 외벽 유리가 무너져 내렸고 곧이어 건물 자체가 붕괴되면서 30일 현재까지 8명이 사망했고 약 50여 명이 잔해에 갇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인 방콕 포스트도 이날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방콕 시내 수많은 건물과 공사 현장 중 무너진 곳은 이 건물뿐이며 대다수 건물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서 내무부 산하 공공사업 도시농촌교육국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서 일주일 안에 건물 설계 승인기관, 승인 방법 등을 조사하고 붕괴 요인을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계 입문 전까지 친나왓 일가의 부동산 사업을 관리한 패통탄 총리는 건물 붕괴를 여러 각도에서 담은 많은 영상을 봤다면서 내 건설업계 경험상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건설 예산의 상당 부분이 배정됐고 완공 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3년간 20억 바트 그러니까 한 867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를 맡은 곳은 중국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의 계열인 건설회사죠. 중철 19개 태국 현지 합작법인과 이탈리안 태국 개발이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1000km나 떨어진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 해도 방콕에서 시공 중이던 다른 건물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하필 이 중국의 국영회사가 짓고 있는 건물만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여기 대해서 태국의 토목기술자이자 정치인인 수차차비 수안사와스 교수는 텔레그래프에 다른 모든 건물, 심지어 건설 중인 고층 건물도 안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면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건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텔레그래프는 일부 전문가들은 빌딩이 대들보 등 이 보가 없이 수직 기둥의 바닥 슬래브가 곧바로 연결된 무랑판 구조인 점과 방콕의 부드러운 토양을 문제로 지적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진 발생 시에 땅의 진동이 증폭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미 지난해 3월 말 건물의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것만 붕괴했다는 것은 설계 또는 시공상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부실공사 역사는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1대1로 명목으로 남미 국가 내에 각종 인프라 사업에 의욕적으로 진출한 중국 업체가 곳곳에서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와 볼리비아 일간 엘데베르는 중부 코차팜바 그리고 산타크루스 고속도로 일부 복선관이 지난 11월 23일 임시 개통했는데 산악지대에 건설된 이 도로는 터널 4개와 교량 9개 등을 포함한 29.14km 거리 규모인데 29억 2,300만 볼리비아노 투입됐다면서 임시 개통 3주 만에 일부 지점 도로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도로 표면이 심하게 갈라져서 차량 통행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엘데베르는 이 사업은 중국 국영수력발전회사인 중국수전에서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대해서 루이사 나야르 하원 의원은 계약 문서 검토 결과 각종 비위 의혹이 발견됐다면서 공식 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공사비가 과다 책정돼서 최소 850만 볼리비아노 그러니까 16억 원 상당이 업체 측에 더 지급됐으며
배수구 부족, 도랑 확보 미비, 자재 과적 등 작업이 끔찍한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나야르 의원은 그러면서 에드가르 몬타뇨 공공사업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관계자와 중국 수전 측 공사 책임자 등을 배임과 수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전은 앞서 다른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실공사와 뇌물 스캔들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에루니 베르소를 비롯한 현지 매체에서 이 에콰도르 건국 이후에 최대 건설 프로젝트로 불렸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사업이 그것인데, 이 중국 수전은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현지로 불러들여서 2010년부터 16년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에콰도르는 27억 달러에 육박하는 건설비 중에서 85%가량을 중국 개발은행에서 금리 6.9% 빌렸으나 빚더미에 앉게 될 처지에 놓이자 자국 석유를 중국 측에 싼값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비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발전기실 및 주변 설비에 크고 작은 하자 7,648건이 발견되면서 붕괴 위험까지 제기가 됐고, 레닌 모레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강요와 공무원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관련 재판은 외국 등에 있는 피고인 소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사가 호주 시드니에 지은 아파트 4개 동도 붕괴 위험에 처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건축위원회는 이날 호주 시드니 맥쿼리 파크 헬리팩스가 23번지에 있는 이 라클란 라인 아파트 4개 동에 긴급 시정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 아파트는 중국 국영 녹지홀딩스 그룹의 호주 자회사 그린란드가 지은 것으로 최고 17층에 총 900세대 규모인데,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 사이트에 따르면 총 면적 63제곱미터 규모 방 1개 아파트 매매가는 83만 호주 달러, 한 7억 3천만 원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위원회는 시공상 결함으로 지하실과 1층 접합부 슬래브의 갈라짐 현상과 같은 심각한 손상이 확인됐다면서 슬래브 파손으로 건물 일부가 파괴되거나 장기적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광둥성 고속도로 구간이 개통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붕괴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계면신문은 지난해 5월 2일 메이다 고속도로 2기 구간과 중현선 총 33.6km가 2014년 12월 31일 개통돼서 메이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성됐다면서 사고 지역인 다부현을 관통하는 첫 번째 고속도로이자 광둥과 푸젠성을 연결하는 세 번째 고속도로인데, 이 지질 구조와 빗물 침식, 시공 품질 등이 붕괴의 원인인 것을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계면신문은 이어서 한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사고 구간은 산의 경사면이 있고 산사태 지역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중력식 옹벽이나 록볼트, 그러니까 안반 보강용 볼트, 지지 구조물 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공사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면신문은 또 점점 더 많은 산악 고속도로가 고가도로 형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해당 구간은 경사면 매립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초기 건설 비용 등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계면신문은 붕괴한 노면 길이는 17.9m, 면적은 184.3제곱미터에 달했는데, 이 사고로 도로를 지나던 차들이 산비탈로 추락해서 토사에 묻혔다면서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30명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부실공사 하나 더 말씀드리죠. 300억 원을 들여서 보수한 중국의 한 대기업 가드레일이 개통 6개월 만에 무너져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신경보는 지난 2023년 8월 황허를 가로질러 산시성 우부현과 산시성 류린현을 잇는 황허대교에 석재로 세운 가드레일이 무너져서 널브러져 있고, 일부는 두동강남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다면서 가드레일이 무너진 구간은 200m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경보는 이어서 1969년 건설된 2.7km 길이의 이 다리는 2019년 11월 1억 7,700만 원, 한 321억 원을 들여서 가드레일을 서로 설치하는 등의 보수공사에 착수했는데, 2022년 8월 완공했으며 검수를 거쳐서 2023년 1월 개통했는데 재개통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가드레일이 맥없이 쓰러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당국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무원들과 시공업체의 유착 의혹 제기와 함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신경부는 여관리에서 가드레일로 사용한 석재의 품질이 의심스러워 보인다면서 문제의 가드레일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행 차량에도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중국 회사들의 부실 공사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사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의 최대 지적으로 삼고 있는 1대1로 사업 상당수에서 부실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짝퉁이 판치고 부실 공사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번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부실 공사 논란은 두고두고 중국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봉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